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3세의 26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그것도 40억짜리 아파트와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는 여자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제정신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저에게 어떤 지옥 같은 밤들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3세죠.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7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시가로 따지면 40억 정도 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웠죠. 지금은 해운대에서 꽤 유명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정말 장관이에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끝없이 펼쳐진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깃집은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고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두 딸 수진이와 은경이도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적막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그냥 소음일 뿐이었어요. 딸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어요. 그런 마음을 달래려고 취미 생활도 해봤습니다. 서예도 배워보고 요가도 해봤죠.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허로운 기분은 계속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고깃집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팠어요. 오래 서 있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필라테스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었어요. 리뷰도 좋고 시설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건강 관리도 할 겸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겸 해서 개인 레슨을 신청했어요. 운동복을 새로 사고 운동화도 맞춰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3세 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준히 관리해온 보람이 있었죠. 첫 수업날 긴장하며 학원에 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만난 강사가 이도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37세의 젊은 남자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소가 따뜻했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다른 강사들처럼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을 받으면서 도훈이 다른 강사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 나이와 몸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더라고요. 무리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면서 말이에요. 회원님 괜찮으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이 든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는데 도훈은 달랐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도훈은 친절했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다음에 뵐 때까지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해보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칭 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단순히 좋은 강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요.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조금 더 활기차게 살아보자는 다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회원님.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도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강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님,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특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63세인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다른 회원들과도 비교해 봤어요. 도훈이 저에게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확실했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운동 지도만 하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걸어오더라고요. 회원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운동 중간에 도훈이 물어봤어요. 살짝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해운대에서요. 와, 대단하시네요. 사업을 하시는구나. 혼자서 하세요? 네, 혼자 해요.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그러자 도훈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삶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운동복 색깔이 조금만 바뀌어도 도훈은 알아챘습니다. 오늘 운동복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회원님 피부톤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달라져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하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런 칭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심을 받아봤나 싶더라고요. 특히 도훈이 회원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사장님, 언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도훈만의 특별한 호칭 같았어요.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운동하다가 허리가 좀 아프다고 했더니 도훈이 진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원님, 많이 아프세요?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시죠. 그러면서 제 허리를 살짝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뭉쳐있네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부축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도훈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회원님 댁이 해운대 바다 앞쪽이라고 하셨죠? 경치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깃집은 어디에 있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봤나? 딸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 누군가 제 안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도훈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회원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혹시 아프시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수업 때 도훈이 말했어요. 회원님, 어제 문자 보냈는데 괜찮으셨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도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원님 같은 분은 항상 관심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외로운 삶이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훈과 가까워졌습니다. 운동 후에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회원님 고깃집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다니 대단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그 큰 일을 다 하시다니. 도훈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파트도 바다 앞이면 정말 로맨틱할 것 같아요. 언젠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렜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게 이런 관심을 보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26살이나 어린 남자가 저 같은 나이 든 여자에게 이런 관심을 보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스쳤습니다. 그런데 도훈의 눈빛을 보면 그런 의심들이 사라졌어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관심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점점 도훈과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커피만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도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더니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면서도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회원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눈치였거든요. 도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원님, 저는 진심입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심이라니, 뭐가 진심이라는 건지. 도훈이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회원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설마 이게 고백인가 싶어서 멍하니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저와 함께 해주세요. 회원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훈 씨, 저는 63살이에요. 당신보다 26살이나 많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도훈이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회원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회원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으니까 거의 4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회원님의 우아함, 따뜻함, 모든 게 좋았어요. 도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특히 딸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어요. 도훈 씨 고마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말하려는데 도훈이 제 말을 끊더라고요. 회원님, 현실적인 건 제가 다 생각해봤어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도훈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회원님 생각만 해요. 수업 끝나고 헤어질 때면 아쉽고 다음에 언제 볼지만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도훈과의 시간이 기다려졌었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도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도훈이 저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거울을 보니 63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나이도 들었는데 정말 37세의 젊은 남자가 저를 좋아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도훈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한 기분이 그리웠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 누군가 저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친구들한테 상담도 해봤습니다. 정희야, 조심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 혹시 내 돈 때문은 아닐까? 친구들은 모두 걱정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훈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남은 인생을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이제 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도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회원님, 제 마음 변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수업 때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 씨 마음 받아들일게요. 도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정말요? 회원님, 정말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63세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곧 닥칠 현실은 상상도 못했었죠. 해시태그 도훈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한 후 가장 큰 장벽은 딸들이었어요.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날 텐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도훈이 진지하게 말했거든요. 회원님, 저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63세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큰딸 수진과 둘째 은경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했던 대로 폭풍이 몰아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26살 차이라고요. 수진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요? 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 분명히 엄마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37살 남자가 63살 여자를 진짜 사랑해요? 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여자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딸들이 더 화를 냈어요.
특히 수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동안 딸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제 행복을 찾겠다는데 왜 막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희들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엄마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복받쳤어요. 나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 사랑받고 싶기도 해. 결국 딸들과 큰 싸움을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했죠. 그 사이 도훈이 더욱 다정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원님, 가족들 마음 이해해요. 처음에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도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도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주변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원님, 혼전 계약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딸분들도 안심하실 것 같은데요. 도훈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바람 피우거나 사기 행위가 밝혀지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도훈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회원님, 저는 회원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결국 3개월 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참석은 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와줬다는 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결혼식장은 소박하게 꾸몄어요.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죠. 하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어요. 63세의 웨딩드레스는 좀 그렇다 싶어서요. 하지만 도훈이 말했습니다. 회원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도훈이 제게 속삭였어요. 회원님, 이제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6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하객들 중에는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도훈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주니까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회원님 사랑해요. 도훈이 귓가에 속삭이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도훈이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거든요. 회원님이 제일 예뻐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도훈이 말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대답하자 도훈이 제 어깨에 기대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달콤했어요. 펜션에서 보낸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구경했어요. 도훈이 항상 제 손을 잡아주고 배려해줬거든요. 회원님, 앞으로 이런 여행 많이 해요. 좋은 곳 많이 가봐요. 도훈의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됐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63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동반자.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도훈이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다거나 말투가 조금 건조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정희 씨, 저 왔어요. 집에 들어올 때 인사도 그냥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까지만 해도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시작된 건 밤이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젊음과 체력을 과시라도 하듯 저를 대했어요. 제 나이와 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밤 숨이 좀 가빠서 쉬자고 했더니 도훈이 말했어요. 정희 씨, 아직 젊으시잖아요. 좀 더 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배려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63세의 몸으로 37세 남자의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기도 했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렸어요. 도훈 씨, 좀 천천히 해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애원하듯 말하면 도훈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씨 나이를 핑계로 대지 마세요. 정희 씨는 제 아내잖아요. 그 말톤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마치 의무라도 하라는 것 같았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밤이 오는 게 공포가 됐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심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에게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희 씨, 좀 더 해요. 저는 아직 젊은데 이것도 못 참아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고 있구나. 제 몸과 마음의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 생각하고 있구나. 밤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아팠어요. 근육도 아프고 머리도 아팠죠. 화장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63세 연세에 지금처럼 지내시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특히 과도한 신체 활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도훈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도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요? 정희 씨가 예민한 거예요. 비웃는 표정까지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더 적응하시면 돼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과연 저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밤이 되면 여전히 똑같았어요. 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죠.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제가 아프다고 하면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정희 씨, 또 아프다고 하시네요. 맨날 핑계만 대시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졌어요. 정말 아픈데 핑계라니. 그제야 딸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 정말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걸까?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도우는 제 고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밤마다 반복되는 고통 때문에 낮에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하다가도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신혼인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도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이용하고 있을 뿐이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죠.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에게 결정타가 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에 고통을 겪고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가 일어났어요. 도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화면을 봤어요. 미라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봤죠. 오빠 수고해. 회원님 집 곧 명예 바뀐대. 조금만 더 참아.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눈으로 본 내용이었어요. 계속 읽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4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겠네. 회원님 완전 순진해.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제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얘기였죠. 급하게 더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도 봤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회원님 완전 물고기야. 쉽게 낚였어. 고깃집도 있고 아파트도 40억인데 6개월만 참으면 돼. 오빠 연기 진짜 잘해. 회원님이라고 부르니까 완전 넘어가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정했던 회원님이라는 호칭도 따뜻했던 미소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윤미라라는 여자가 도훈의 진짜 연인이었더라고요. 오빠 언제까지 회원님이랑 살아야 해? 빨리 이혼하고 나와. 조금만 더 기다려. 명예 이전만 끝나면 바로 튈 거야. 회원님 나이 들어서 밤에 힘들어 하던데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곧 끝날 거야. 제가 매일 밤 겪던 고통을 그들은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어요. 도훈이 나와서 제 옆에 누웠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 남자가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6개월 동안 제 옆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완전 남남이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도훈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제 아파트와 고깃집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던 것, 결혼을 서두른 것, 결혼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밀한 사기를 당하다니.
그리고 제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농락당하다니.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출근한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혼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가져가서 상담받았습니다. 바람 피우거나 사기 행위가 밝혀지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변호사 선생님이 계약서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조항이니까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희망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조건으로 넣었던 그 조항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 탐정사무소에도 연락했습니다. 도훈과 그 윤미라라는 여자의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사진, 녹음, 영상 모든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죠. 의뢰인님, 이런 경우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탐정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여전히 순진한 아내인 척 연기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도훈이 말했을 때 웃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죠. 이제 회원님이라는 호칭이 역겹게 들렸어요. 그 달콤했던 말이 이제는 거짓말의 상징이 된 거죠. 밤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제 고통을 무시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들켰다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죠.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치밀한 사기꾼들에게 제대로 된 벌을 줄 생각에 마음이 다져졌어요.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연락이었죠. 탐정 사무소에 가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도훈과 윤미라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수십 장 있었어요. 카페에서 제 흉을 보는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의뢰인님,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어요. 탐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더라고요. 녹음 파일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회원님 완전 바보야.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쉽게 넘어가네. 고깃집도 장사 잘 되고 아파트도 40억이면 대박이지. 6개월만 더 참자. 회원님이 밤에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혹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럼 더 좋지. 유산 상속받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 도훈이 퇴근하면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장, 증거 사진들, 녹음기,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까지 모든 걸 펼쳐놨어요. 마지막으로 혼전계약서도 함께 놓았습니다. 도훈이 자신있게 서명했던 그 계약서 말이에요. 저녁 7시쯤 도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어요. 정희 씨, 저 왔어요. 정말 역겨웠어요. 6개월 동안 속았던 그 달콤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도훈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의 것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발걸음이 멈춰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도훈과 윤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40억이면 충분해. 회원님은 곧 무너질 거야. 나이 든 여자들은 외로우니까 쉬워. 오빠 정말 대단해. 회원님 완전히 속았잖아. 진짜 사랑한다고 믿나 봐. 녹음이 나오는 동안 도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정희 씨,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도훈이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6개월 동안 속았던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윤미라와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죠. 이 여자가 윤미라죠? 당신의 진짜 연인 말이에요. 도훈이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희 씨,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1초도 더 함께 있을 수 없었거든요. 용서요? 6개월 동안 제 몸과 마음을 갖고 놀았는데 용서를 바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를 고문하듯 괴롭혔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죽기를 바랐다면서요? 제가 녹음 파일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다시 틀었어요. 도훈이 제 죽음을 바랐다는 내용이었죠. 도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혼 소장이에요. 내일 아침에 서명하세요. 제가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요 정희 씨,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정말 정희 씨를 사랑해요. 도훈이 계속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랑이요? 6개월 동안 연기하느라 수고했어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전계약서 기억하죠? 바람 피우거나 사기 행위 시 모든 재산권 포기한다고 당신이 직접 서명했잖아요. 도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였죠.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윤미라한테 전해주세요. 게임 끝났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도훈이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게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창밖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길고 긴 악몽이 끝났구나.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고 제 자신을 지켜낸 거였으니까요.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탐정이 모아준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사진, 녹음, 영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 도훈과 윤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윤미라를 직접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판사님이 증거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이도훈과 윤미라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 혼인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의 첫마디가 떨어졌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사기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도훈은 사기 및 기망 혼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미라도 공범으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어요.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당한 일이 명백한 범죄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으니까요. 법정에서 나올 때 도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해운대 고깃집 사장, 40억 아파트 지켜낸 통쾌한 복수라는 제목이었죠.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보다는 가족들과의 화해가 더 중요했어요.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셨다니. 아니야. 엄마가 경험해야 할 일이었어. 제가 딸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정말 그랬어요. 이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고깃집으로 돌아가니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63세에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요. 손님들의 걱정 어린 말들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났어요. 앞으로도 맛있는 고기 많이 드시러 오세요. 제가 웃으며 말하니 손님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고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운대 바다를 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도훈과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회원님이라는 호칭에 속아서 8개월을 허비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63세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고깃집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제가 말하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사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조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 바다를 보며 혼잣말했어요. 김정희 정말 수고했어. 앞으로는 진짜 행복하게 살자. 회원님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지만 결국 진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다시 예전처럼 고깃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강한 여자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누군가 회원님이라고 부르면 웃음이 나와요. 그 호칭에 다시는 속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63세에 당당하고 강인한 여자 말이에요.